주간의 통영 소식을 한 번에 정리해드리는 한산신문의 2주의 뉴스 콕콕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통영체육청소년센터 수영장에 지지부진한 운영에 회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회원들은 수영장이 2시간 시간제 및 50에서 70명 인원 제한으로 운영되는 점을 꼬집으며 자율적으로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또 개장한 지 7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 수영 강습이 여태껏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 수용인원 대비 샤워장 및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열악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시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개장했던 중림 통영체육청소년센터 수영장이 생활체육진흥은커녕 실망감만 주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수영장은 개장 전부터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었습니다. 체력단련장, 다목적 체육관 등 시설을 고루 갖춘 청소년센터는 지난 1월 2주간 시범 운영에 들어갔지만 수영장만 시설 정비 보수 사유로 시범 운영 대상에서 제외됐었습니다. 부실 시공에 따른 수조 내 타일 팽창 현상이 문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보수공사 후 지난 2월 시민들에게 문을 열었지만 예상치 못한 입장 시스템으로 이용객들은 온전히 수영을 즐길 수 없었습니다. 키오스크로 11 이용권 결제 후 입장이 가능했고 오전 6시, 오후 9시 2시간씩 끊어 시간제로 운영했습니다. 게다가 시간대별로 50에서 70명의 인원 제한을 두어 자리가 다 차면 입장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이용객들은 원하는 시간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야만 했습니다. 청소년센터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사전 예약 등록 시스템을 도입, 이달부터 11 입장과 더불어 월 회원제 65,000원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11 시간대별 2시간 고정 입장과 50에서 70명 인원 제한이라는 원칙은 회원제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예컨대 사전 예약 시 오전 6에서 8시를 선택해 등록하면 회원은 한 달간 해당 시간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또 특정 시간대에 정원이 마감되면 다른 시간대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원제로 운영되다 보니 회원이 아닌 일반 이용객들은 아예 입장할 수 없는 불편함도 상존합니다. 사전 신청에 따라 특정 시간대에 인원이 다 차버리면 일반 이용객들은 회원 정원이 미달된 시간대에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달 29일 오후 수영장 입구에서 이용객 10명의 의견을 물은 결과 10명 모두 수영장 운영에 불만을 내비쳤습니다. 그중 수영장 회원 A씨는 왜 이렇게 융통성 없는 운영을 하는지 당최 이해가 안 된다. 강습이 진행되고 있다면 당연히 강습에 맞춰 자유수영을 배치하는 건 100번 이해한다. 하지만 현재 강습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시간 인원 제한을 두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회원들을 불편하게 한다. 고 지적했습니다. 개장 후 7개월 동안 시행되지 않는 수영 강습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르면 체육시설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때 시설 규모가 400 이하인 경우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400 이상인 경우는 2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310로 전자에 해당 1명 이상의 체육지도자를 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강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인력 부족의 문제로 보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수영장에는 3명의 수영 강사가 있습니다. 전문 자격을 갖춘 강사들은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를 대신하는 중입니다. 이에 수영장 회원 B씨는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공공체육시설로서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 첫 번째는 무엇보다 강습으로 시작돼야 하는데 7개월 동안 감감무소식인 행태는 납득이 안 된다. 수영을 배우고 싶어도 아무런 여건이 없어 독학으로 고군분투하는 회원들을 볼 때마다 정말 안타깝다. 곧 털어놨습니다. 열악한 편의시설을 비롯 수질 오염 또한 빠른 시일 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 나왔습니다.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시간대별로 50에서 70명을 수용합니다. 동일한 시간 같은 장소에서 여러 인원이 시설을 사용한다면 그에 맞는 제반이 갖춰져야 하지만 샤워장, 화장실,
개수대 등 편의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물품보가 남은 100개인데 샤워기는 13대에 불과하고 남자 화장실은 소변기 2대와 양변기 1대가 전부입니다. 심지어 여자 화장실의 경우 양변기가 1대밖에 없는 장애인 화장실을 모든 여성 회원들이 공용으로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영 물품 세척을 위해 대부분의 수영장에 설치되어 있는 개수대는 아예 없습니다. 또 수질 관리의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수영장 물은 한번 채워놓으면 필터링 시스템을 통해 재순환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오랜 시간 경과하면 탁해지기 마련. 분기마다 물을 전부 빼내고 다시 채워야 합니다. 수영장 회원들은 개장 이후 이 과정을 단 한 번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수영장 회원 C씨는 이용객의 시간과 인원을 통제한다면 그만큼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샤워기가 부족한 건 고사하더라도 사람 한 명 들어가는 장애인 화장실을 모든 여성 회원들이 공용으로 쓰는 상황은 처참한 수준이다. 그 흔한 개수대조차 없는 형편의 실소가 나온다. 또 수영장 욕수를 교체하지 않는 것은 통영관 내 수영장들의 공통된 문제라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통영시청이 통영관광계발공사에 위탁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기된 민원에 대해 통영관광계발공사 측은 시와 사전 협의해서 한시적 시간제로 운영 중이다. 당초 이렇게 시작하게 된 이유도 자율 이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당연히 시간제 운영에 대한 또 다른 민원이 들어올 것이라 예상했지만 시와 논의한 결과 우선 시간제로 시행해보자는 결정을 내렸다. 절충안을 찾아가겠지만 자율시간 입장으로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무기한 휴장 중인 남망산 실내 수영장의 경우 50m 규모였지만 청소년센터 수영장은 그 절반인 25m로 축소되다 보니 수용 인원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 30명만 돼도 빽빽하기 때문에 인원 제한을 유지하는 것이다. 평림동 수영장이 개장되면 민원이 많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수영장 내 편의시설은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 당초 남녀 샤워장에 각각 18개, 21개의 샤워기 설치를 계획했다. 시와 협의 과정 중 장애인 화장실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전체적으로 샤워장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설계부터 차질이 생겼기 때문에 확충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코로나가 진정세에 들어가면 수영장 정상화에 힘을 쏟을 예정이다. 공공수영장 취지에 맞게 강습도 시작하고자 한다. 현재 강습 계획서를 작성 중이고 이르면 내달 또는 오는 11월 초 강습을 열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219회 통영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개진됐습니다. 김태균 의원은 커피 찌꺼기의 화려한 변신을 기대하며 김희자 의원 인구정책,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배도수 의원 문화예술 거장들이 살아 숨쉬는 도시 통영, 시립미술관 건립을 촉구하며 정광호 의원 바다가 살아야 우리가 산다는 주제로 통영시 집행부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주문했습니다. 가장 먼저 김태균 의원은 다용도 자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커피 찌꺼기 재활용 시스템 마련을 주장했습니다. 최근 3년간 통영시 관내 휴게 음식점 중 커피 전문점으로 신고된 업체 수는 91개소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총 174여 개소가 커피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종량제 봉투로 버려지고 있는 커피 찌꺼기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홍보해 관내 커피 전문점이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한다. 참여업체의 자원순환 인증마크 부착과 인센티브 등을 부여 우리 일상에서 작은 실천 하나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임을 인식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습니다. 김희자 의원은 지역의 인구정책에 대한 주제로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김 의원은 인구정책을 지역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 우리 지역의 인구분포 등 현황을 면밀히 분석, 지역사회에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로 인구 변동에 따른 미래적응 해법 마련에 전념해야 한다. 고 목소리 높였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의 인구수 또한 2010년부터 계속 감소세로 통영시도 2020년을 기점으로 인구 13만 선이 무너지고
인구 증감률 폭도, 도내 시단위 중 가장 높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 의원은 통영시도 향후 인구 활력을 높이는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사업 발굴과 타지자체 등과 연계한 확장성 있는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 소멸대응 기금을 활용한 인구 문제 해결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 제안했습니다. 배도수 의원은 통영시립미술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배 의원은 통영에 뿌리를 두거나 통영을 빛낸 세계적인 인물들의 발자취를 통해 그들의 작품 세계와 재능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공간 마련에서 출발돼야 한다. 통영시와 통영시의회는 문화예술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예술적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지역의 인재들에게 이러한 계기를 최대한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 고 말했습니다. 정광호 의원은 지자체 차원의 바다 정화 활동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해양 쓰레기 발생부터 수거 처리, 재활용까지 전 주기에 걸쳐 관리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그 일환으로 육상 기인 쓰레기 발생량 감소 정책 필요, 효율적인 수거 처리 위해 부유 쓰레기 포집 정화선 필요, 해양 쓰레기 재활용 사업 확대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통영시가 9,736억 856만 원으로 편성된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예산안의 전체 규모는 9,736억 856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10%인 1,561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일반 회계 예산은 9,377만 8,464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84%인 1,552억 7,683만 원 증액, 특별회계는 358억 2,391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8%, 8억 3,274만 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김미옥 통영시의회 의장은 예산 심사에 있어 예산 낭비는 없었는지 정확하게 심사의 내년도 예산 편성과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에 의미 있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행정사무감사는 관행적이고 잘못된 예산 집행 및 성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해서 가감없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민대표로서 역할에 충실해달라 고 당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8회 송천방명 용통 영예술인상 본상에 서영일 화백이 선정, 상금 1천만 원과 창작지원금 1천만 원이 수여됩니다. 공로상 부문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승전무 예능 보유자 한정자 선생이, 창작상에는 김효동 작곡가가 선정,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됐습니다. 통영예총은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개최 제8회 송천방명 용통 영예술인상 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 일정 확정에 건 2022 통영학생예술제 예산안을 심의했으며 14일 심사위원회 공정한 심사 끝에 각 부문 수상자를 결정했습니다. 본상을 수상한 서영일 화백은 통영 대표 서양화가로 지난 1970년 첫 개인전 이후 50여 년을 전업 작가로 창작 활동을 해왔습니다. 1975년 마산 한성다실에서 산과 바다와 꽃구름과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장병철 선생, 진의장 작가와 함께 첫 단체전을 개최해 작품을 발표, 통영 미술 활성화를 도모했습니다.